청담동 그 술자리 사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날 법사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첼리스트라는 최하 씨라고 그러죠. 첼리스트가 이미 경찰에 2번 소환이 돼갖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 거고 처음으로 이제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도 고소고발까지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TV조선 특히 세븐이라 그러나요? 탐사 세븐이. 예, 탐사 세븐. 그러니까 그 TV조선이니까 또 TV 9시 뉴스에 네. 또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그래서 언론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기 육성으로 네. 인터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는데 하나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본 적이 얼굴도 없다. 한번 본 적 없다. 얼굴도 네.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또 이 얘기한 대로 동백아가씨 노래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 반주를 바에 간 것은 맞다. 네. 바에 가서 연주를 한 것은 맞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 한 6명이 술자리에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른 것이다. 그런데 자기 남친이 자꾸 전화가 오니까 늦게 들어간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했죠. 이제 TV조선의 전체 인터뷰를 보면은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언론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 사건이 터져서 처음부터 의문이 없었어요. 네. 없었고 이걸 갖다가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그날 국감장에서 네. 3번째인가 뭐 그랬는데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호재를 만났다 해가지고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항상 가장 쇼킹한 걸 일본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터뜨려야 했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그 남자친구 그다음 더 탐사 기자하고 김의겸 의원 이걸 자꾸 별개로 보더라고요. 뭐 전달 받아가지고 녹음하는 거 더 탐사가 받아가지고 김의겸 의원 줬다 그러는데 저는 이 정도 사안에서 김의겸 의원이 어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3사람의 공모가 가능성이 있다. 이게 김의겸 의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도 이쪽 사람이에요. 진보 쪽.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큰 하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 여자친구 첼리스트 최하 씨라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 녹음한 게 있다. 그다음 더 탐사한테 줬을 거고 더 탐사 주니까 김의겸 의원한테 이거 좋은 지금 거리가 하나 있다. 한번 터뜨려 봅시다. 그러니까 협업했다고. 그래 저는 자백을 했다. 자백을 했잖아. 그렇지 않고는 있죠. 이 정도 사안을 뭐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흘러 우연히 그 습득한 걸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 터뜨린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 자체가 그 첼리스트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할 수는 없었어요. 그 김의겸 의원이 그런 그 더 탐사나 하고 협업이 없었으면은 자기가 기자 출신 아닙니까? 한겨레.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럼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경호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 뻔히 아는 사람이죠. 그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체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검식관이라고. 검식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알겠더라고 그 정도는. 대통령 그 사실은 뭐 큰일 나잖아 안 그러면은.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자기가 그냥 우연히 습득했다면 확인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협업해가지고 빨리 최대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리다.
이걸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걸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민사로 10억, 민사 10억은 3명 다 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 했습니다. 탐사 예. 그리고 그 제보자까지. 제보자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민사에서는 이제 형사에서는 아마 그 입증이 좀 더 엄격하거든요. 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하고 3명이 이렇게 협업했다는 거 입증이 좀 힘들 걸로 보고 한 사람만 했는데, 이 민사는 좀 넓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만 우리가 이 한동훈 장관 측에서 입증하면은 이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 진보 측에 커다란 음모,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더 보여준 이 사람들의 막장 가는 정치, 이거의 표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이 단순히 더 탐사라든가 또 제보자하고 협업 정도가 아니라 당 지도부한테도 당연히 보고를 했을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어로 올렸다니까요. 중대 사안을 터뜨리는데 안 했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24일인가요? 27일인가 최고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재명 있는 데서 그것도 틀어놓고 장경태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제2 국정농단이니 뭐니 TF를 구성해야 한다 뭐 김성원과 정책위원장이 다 그러고 아예 사실로 만들어 놓고 동조하고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풀려야겠다. 이것 가지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완전히 흔들어갖고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 그런 큰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 혼자서 앞으로 처벌받거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쪽에서는 아마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허위 사실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섬찟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김의겸 의원 혼자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있죠. 당을 해체해야 될 정도의 큰 문제다.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 수사가 돼야 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첼리스트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변호사한테 그 묵비권을 좀 행사해라. 말하자면 첼리스트한테 그렇게 경찰이 출석해서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뭐 사람이다,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기 전화번호 알아갖고 변호사한테 할 정도면 민주당에 다 고위 인사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뭐 해외라도 좀 나가지 그러냐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자기가 거절했다. 그리고 뭐 변호사도 다른 사람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다. 그런 거 보면은 다 알았다는 거죠. 진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 이 사건을 얼마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기로 작정을 했는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2의 윤지호가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윤지호 가버렸잖아요. 그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민석이는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처럼 이렇게 떠받들던 안민석 의원 같은. 뭐 최순실이 5조도 못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도 다 가서 첼리스트가 진실을 얘기를 했고 뭐 TV 조선 보도는 좀 전해 나왔습니다. 뭐 엊그저께도 더 탐사 같은 경우는 3일과 7일 두 차례 첼리스트를 만났다. 근데 3일이 이제 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그 첼리스트가 그 남친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가서 그 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빼어 오려고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남친하고 남자 하나 있는데 저는 뭐 부동산 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 관련대로 그래갖고 뭐 그냥 생각난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탐사의 권모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짜깁기 해가지고 마치 뭔가 좀 위협을 느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더 탐사는 압수수색 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은 그렇고 압수수색도
그게 무슨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예. 좀 전에 기자라고 그러셨는데 기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언론법에 의하면은. 거기 이제 전직 기자가 한 분. 그러니까 전직 기자지 현직 기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더 탐사가 그렇게 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거 침입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업자라고 속였다는 거거든요. 그 첼리스 집에 갈 때. 더 탐사 측에서는 부동산업자라고 얘기는 안 했고 남자 친구의 참관인으로 갔었다. 그러니까요. 그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더 탐사의 보도를 전부 부인하는 지금 예. 경찰 조사도 받고 그다음 탐사 세븐 예. 이야기도 전부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첼리스트하고 더 탐사는 완전히 이제 대각관계예요. 예, 대립관계예요. 예. 여기서 만일에 첼리스트가 더 탐사팀이 온다고 그런다면 뭐 부동산 업자든 뭐 창관이든 예. 거절했을 겁니다. 집에 그랬겠죠. 들어오는 걸.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주거 침입죄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 거짓말하고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더 탐사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걸 막았을 거예요. 아니 근데 거부했을 이 거예요. 첼리스트는 그 집은 그 남친의 집이고 거기 같이 동거하다가 이제 짐을 빼오는 거지가 남친이 연락을 했겠죠. 또 그 탐사에서 남친한테 야 그 언제 짐 빼가냐.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 첼리스트가 그 당시에 주거에 점유를 하고 있냐 없냐 판단 문제예요. 그렇군요. 근데 짐을 빼는데 그리고 그 자기가 그 짐을 빼러 갔을 때 그걸 주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예. 그 문제인데 그거는 좀 지금 그 고 교수님 말씀하더라면 조금 애매한 문제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게 위법이고 적법이고 떠나서 위법이 법률에 위반되냐 떠나서 있죠. 더 탐사가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한 행동을 보면은 이건 언론도 아니지만 예. 유튜브니까 언론도 아니지만 한 행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요. 막장이죠. 이런 걸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에는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 이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첼리스트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전제를 딱 붙여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딱 바뀌었어요. 아마 김의겸도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도 이제 나는 뭐 그 상황이 되면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겠다.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게 우리 일인데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그런 얘기고 나는 그걸 사실로 믿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 돈으로 지금 이불을 막겠다고 한동훈 장관이 나선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서는 게 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진짜 말씀 재판 대비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사실로 믿었다. 요거는 내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있을 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할 때 아니 발설한 사람은 전부 다 난 사실로 믿었다 그래요. 네, 피고인들은. 네. 그렇지만 판사나 검사가 볼 때 사실로 믿었냐 안 믿었냐는 있죠. 이 명예훼손 피고인이 나는 사실로 믿었다고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없었냐를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평가하기에 우리 이제 법원은 항상 보통 평균인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평균인적인 사람. 이 볼 때 이걸 사실로 믿은 게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사실로 믿었다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보거나 이걸 사실로 믿은 게 얼토당토 않다. 이럴 때는 피고인이 아무리 사실로 믿었다 해도 판사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만일에 그 노숙자가 오늘 내가 국밥집에 와서 1,000만 원짜리 전심 국밥을 먹었다. 뭐 그 집 국밥이 1,000만 원짜리 이거 엉터리 국밥이다. 그럴 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죠. 김의겸 의원이 그걸 사실로 믿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30명의 김현장 변호사가 있고 그 한밤중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했다는 거 있죠.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사실로 믿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뭐까지 보냐 하면 김의겸 의원의 전력까지 봐요. 이 사람 기자였어요. 네. 기자라 그러면 이게 사실 확인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서 이 말을 가져가 자기가 믿었다고 말았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김의겸 의원이 하나 더 내세운 거는 나는 물었다는 거예요. 네. 술집에 갔냐? 확인도 확인했다는 못 하느냐 그 얘기합니다. 확인도.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그 더 탐사에 그걸 틀었어요. 국감장에 틀었죠. 예. 그거는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냥 물었다고 나는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명예훼손을 다 시킨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웃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누구의 그 제보를 다 녹음해가지고 틀어놓고 당신 그 도둑질 했냐고 물으면은 그건 도둑질 한 데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재판에서 지금 고의가 없다. 그 다음 나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였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한 행위라는 거는 위법성을 갖다가 없애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사실로 믿었다는 거는 내가 고의가 없다는 데 대한 주장이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많은 변호사 출신 뭐 이탄희 의원, 이수진 의원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나중에 재판에 써먹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법성 문제 네. 직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발언이냐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직무와. 네.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되면은 면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이 이런 제보를 받고 꼭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제보를 받았는데 가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무슨 탐사를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제보가 왔는데 그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무슨 죄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법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김의겸 의원 말에 의하면은 더 탐사가 제보한 걸 진실로 믿고, 예? 그 녹취록도 있으니까, 녹취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녹취록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 녹취록은 말이고, 그 다음 더 탐사의 제보도 말이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녹취나 제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아까 똑같은 말로 다시 회귀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허위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김의겸 의원한테. 네. 그게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이 워낙 어떤 그 제보나 그 녹취가 현실감이 없는 전혀 이 대한민국의 진짜 아까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 볼 때도 그런데 이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 안 하고 하면 그게 위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지금 그리고 지금 면책특권 그 확인하는 거 그것도 있죠. 의도예요, 결국. 자기가 진짜 진실로 믿고 했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허위라고 볼 만한 하정이 99%인데 그 1% 자기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했다는 거는 허위란 걸 알면서 대통령한테 어떤 얼굴에 먹물을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거라면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즉각 구속해갖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사람을 아직도 원내대표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양심도 부끄럼도 없는 정당 아니냐. 그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서 과연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할 때 김의겸 의원이 그 녹취나 제보를 진실로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훨씬 큰지 그것만 판단하면은 결국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상훈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